예,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물론 야당이어서 현재의 대응이 미비한 것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이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사에서 북한은 한결같은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양보를 다 받아먹으면서 평화쇼를 해주고, 그렇게 번 돈과 시간으로 핵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하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켜서 긴장을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대 도발,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진보 정부 때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진보 정부는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에서 두드러집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취해서도 우리나라 대북 군사 능력에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권원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제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북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확산될 때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서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이 차례대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오늘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일본은 오늘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로나 양성을 보인 이탈리아도 28일부터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2차례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이틀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을 허가하고 또 이 확인서의 신뢰성 때문에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이렇다면 더 강한 대책이기는 한데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 8천 톤인 쌀 소가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 천 톤에 이르고
여기에 매입비만 1조 4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되어서 향후 국제무역 분쟁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것 때문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장에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곡이 되어서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양곡관리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하고 끔찍하게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우 조직적으로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50여 건, 국방부는 무려 5,600여 건의 첩보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종전선언 쇼를 위해서 남북관계 혹시 불똥이 튈까봐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증거 없이 월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오히려 조작까지 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면 혹은 이 과정에 중대하게 개입했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작 도를 넘은 것은 자신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쉼 없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해왔고 또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월 9일 날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세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세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사무처 보좌진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민심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더 낮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의 22년도 마지막 원내 대책회의입니다. 22년도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위기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와 금리 인상 요인에 맞서 윤석열 정부와 당은 물가 안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모든 역량을 모아왔습니다.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법, 농어촌 주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개선법, 민생과 직결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안정 대책과 심야 택시 승천한 해소 등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대책들을 최선을 다하여 마련해 왔습니다. 민생 회복과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물가 상승률은 12월에 전년도 대비 5%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세계적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파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과 여전한 고금리 문제, 1월에 설 명절에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1월 22일 설날에 대비하여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1월 초에 마련을 하고 설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덜고 추운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다양한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에도 민생과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더욱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전과 사범의 화려한 경력, 공직인 신분으로 쌍욕을 해 국민을 경악시킨 주인공이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 누가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죄 등 전과 사범의 범죄 행위를 선의로 했다며 강변하고 떳떳하다고 우기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백만도시 시장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로 공익의 이익이나 시민의 편익을 해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같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친 사람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양심 파괴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행적을 되돌아보시고 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